독도? 누가 아직도 다케시마를 독도라고 불러? 애초에 한국 너네 거도 아니었잖아.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공개된 사진 한 장이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화제가 되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본 한국인들은 큰 충격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 사진의 정체는 무엇이며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지금 저와 함께 사연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수지라고 해요. 저는 지금 스탠포드 대학교를 다니고 있죠. 저는 최근 모임 하나가 생겼습니다. 벌써 미국으로 완전히 넘어온 지도 2년이 되었네요. 처음에는 적응하느라 고생을 좀 했었는데 이제 좀 여유가 생기니 평소 관심 없던 분야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최근에 관심이 생긴 분야가 있는데 그건 바로 세계 문화였어요. 평소처럼 수업을 듣고 새 모임인 세계 문화의 이해라는 모임 장소로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모임은 사회대학 건물에서 한다는 메시지를 이틀 전에 받았죠. 이동하는 길에 중앙도서관을 무조건 지나치게 되는데 오늘따라 조용해야 할 도서관 주변이 시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연인으로 보이는 한 일본인 여학생과 한국인 남학생이 언성을 높여가며 싸우고 있더라고요. 사실 대학 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모임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어요. 곧 모임이 시작될 시간이었거든요. 오늘 모임의 주제는 한국의 정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다양한 세계 각국의 인맥들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이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그 이유를 떠나서 꼭 참석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국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저는 그 주제를 듣자마자 꼭 늦지 않게 참석해서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에게 우리 한국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모임에 도착하기 전 저는 큰 충격에 빠지는 메시지 알림을 받게 되었어요. 건물에 도착해 2층으로 올라갈 무렵 핸드폰이 진동하더라고요. 평소처럼 알림인 줄 알고 무심코 집어들었는데 화면에 뜬 소식들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신기하게도 그 소식의 타이밍도 참 야속했죠. 한국이 주인공인 오늘의 모임에 들어가기 전 이런 소식을 듣게 되다니 속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모임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이미 인터넷, 소셜미디어, 뉴스, 그리고 친구들 메시지까지 온통 그 얘기로 가득했죠. 이번에도 독도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작은 바위섬, 동해에 떠있지만 대부분의 지도에서는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그 섬이 또 한 번 한일 관계를 뒤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독도는 항상 그렇듯 우리에게는 자존심과 역사적 상징이었지만 이번에는 더 복잡하고 예민한 감정이 얽혀 있었어요. 친구들 역시 모두 이번 사태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말하고 있었어요. 뉴스에서도 연일 독도 문제를 다루며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렸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이번에는 예전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인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자존심과 국가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싸움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불과 6개월 전쯤이었을까요? 한 유명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 위안부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서 스탠포드 대학교가 한바탕 시끄러웠던 일이 있었어요. 다행히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큰 무리 없이 수습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어요. 이번 사건은 학교 측에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만큼 심각하게 보였어요. 이번 논란은 우크라이나 주일 대사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SNS에 올리면서 시작된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냥 온라인에 잠시 잘못된 내용을 게시한 것일 뿐 큰 의도가 없는 실수였다고 생각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 일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독도는 단순한 바위섬 몇 개가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는 매우 중요한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독도는 우리와 일본 사이의 길고도 아픈 역사를 상기시키는 장소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자존심이에요. 독도 문제는 언제나 예민한 이슈였지만 이번에는 그 감정의 결이 더욱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과거에는 이런 논란이 일어나면 정부나 외교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반응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다들 참을 수 없다는 분위기였어요. 친구들도 이번 일에 대해 정말 분노하고 있었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는 사람들이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전 세계적으로 한일 관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까지 이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여전히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이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세계인들이 이제는 알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영토 문제를 넘어섰어요. 한국인의 자존심과 국가 정체성, 그리고 우리 역사의 깊은 상처를 건드린 일이었죠. 독도는 그저 작은 바위섬이 아니라 우리가 일본과의 오랜 갈등 속에서 지켜온 상징적인 장소예요. 이번 사건은 특히나 우리 국민들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과거에도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큰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의가 곳곳에서 보였어요. 사람들은 이 문제를 단순히 넘기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죠. 한국은 더 이상 세계 무대에서 작고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기술,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세계적인 위치를 차지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독도와 같은 민감한 이슈에서 우리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많은 이들을 자극하고 있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한국인들이 다시금 우리 자존심을 지키고 전 세계에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는 결심을 다지게 되었어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를 강하게 낼 때가 온 것이죠. 침대에 앉아서 정신없이 뉴스를 스크롤했어요. 분노한 한국인들 반응을 보는데 저도 공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독도가 다른 나라 영토로 표기될 때마다 우리에겐 마치 상처가 다시 도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마치 우리가 자꾸 잊힌다는 기분이랄까요? 도대체 몇 번이나 이 싸움을 다시 해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도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자부심과 끈기, 그리고 생존을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예요. 수백 년 동안 우리는 그 작은 섬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고 독도 문제만 나오면 숨겨졌던 감정들이 다시 터져나와요. 독도는 단순한 영토가 아닌 우리 역사 속에서 아픔과 자존심이 얽혀있는 상징이기 때문이죠. 특히 독도와 관련된 논란은 일본의 제국주의 역사를 다시 떠올리게 만들며 그 시절의 상처를 떠올리게 해요. 그래서 독도 문제는 우리에게 감정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주제이고 그만큼 더욱 강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엔 특히 상황이 더 복잡했어요. 최근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들이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다녀왔거든요. 그 신사는 일본의 전범들을 기리는 곳이죠.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그들이 왜 그런 곳에 가서 일본의 잘못된 과거를 인정해주는 듯한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크라이나도 지금 자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역사와 고통을 외면할 수 있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 대한 존중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또 한 번 한국이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죠.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건 단순히 우리 역사를 무시한 문제가 아니었죠. 우리나라가 여전히 세계 무대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매번 참아왔던 것들이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약소국으로 불리며 무시당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의 한국은 그때와 다르죠. 기술과 경제력으로 세계적인 위치에 올라섰고 이제는 누구에게도 쉽게 얕보일 수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앞으로는 더 당당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가 온 거죠. 그날 뉴스를 계속 팔로우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그저 성명을 내고 끝내려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번에는 뭔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제 글로벌 강국이에요. 특히 기술과 방위 산업에서 그렇죠. 삼성, 현대 같은 우리 기업들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더 이상 한국이 약하게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보여주려는 듯 했어요. 소란스럽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한국은 움직였어요. 주요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방산 회의 같은 중요한 행사에서 슬쩍 빠지기 시작했죠. 단순한 일정 문제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그 뒤에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였죠. 그날 하루 종일 뉴스를 지켜보면서
한국은 이제 굳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세계에서 그 존재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번 K-방산 엑스포 같은 행사에서 우리는 최첨단 기술들을 선보였고 세계는 이를 주목했죠. 이제는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할 필요 없이 세계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대체 언제까지 우리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걸까? 언제쯤이면 세계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온라인에서 우연히 본 댓글 하나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고 있고 더 이상 무시당할 수 없어요. 이 말이 정말 마음 깊이 와닿았죠.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기적적으로 일어나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았어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여기까지 온 우리나라를 이제는 그 누구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세계 무대에서 조용히 뒤에 서 있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기술과 문화, 경제력까지 앞서가는 나라로 성장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시선들이 있다는 건 정말 답답하고 화나는 일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거나 지나칠 수 없어요. 지금이야말로 우리 목소리를 분명히 낼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깊은 숨을 한번 쉬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더 생기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어요. 한국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렇죠. 다음 날 아침 뭔가 무거운 기운이 감도는 게 느껴졌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지만 그게 저를 더 나아지게 하진 않았어요. 밤새 뒤척이면서 인터넷 댓글을 읽던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독도 문제는 이번에도 간단히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그 논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이 이번에 단순히 화가 나서 끝날 일이 아니란 느낌이 들었죠. 이번 사건은 뭔가 더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린 것 같았어요. 한국을 향한 무시와 경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함이 밀려왔죠. 혹시나 상황이 나아졌을까 싶어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지만 오히려 뉴스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사회적 논란은 확산되고 있었고 사람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었어요. 많은 이들이 이제는 참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나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세계 무대에서 작고 약한 나라가 아니고 우리의 가치를 지켜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느꼈어요. 한국 기업들이 국제회의에서 철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공식적인 불참 선언은 아니었지만 다들 그 의미를 알았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전략적 후퇴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소리 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했어요. 제게는 이게 한국이 처음으로 모두에게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있는 순간처럼 느껴졌어요. 이번에는 사과를 요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존중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수업에 가는 길에 한국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한국 전쟁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나라였죠. 한국은 그야말로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였고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의 한국은 세계적인 리더, 삼성이나 현대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로 가득한 기술 강국이에요. 저도 가끔은 이 나라가 과연 같은 나라인지 믿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가 한국을 작게 보는 것 같았어요. 독도 문제도 그렇고 야스쿠니 신사 문제도 그렇고 한국 문화가 대우받는 방식도 그렇고요.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 한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더 큰 나라들에 가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자꾸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죠.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주변 공기가 더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학생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이번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대화에서 분노가 느껴졌지만 그 속엔 뭔가 더 강한 게 있었어요. 단순히 화만 내는 게 아니었어요. 모두가 이번엔 정말로 뭔가 해야 한다고 결심한 것 같았어요. 자리 잡고 노트북을 꺼냈지만
도저히 집중이 안 됐어요. 머릿속엔 계속 존중이라는 단어가 맴돌았어요. 한국은 그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아니, 이젠 그 존중을 요구해야 할 때였죠. 이번 일은 단지 우크라이나와의 문제를 넘어선 거였어요. 한국이 수십 년 동안 너무 자주 무시당해 온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동안 한국은 정말 열심히 일했고 더 나아졌는데도 여전히 세계 무대에서는 뒷전으로 밀리는 느낌이었죠.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다가 깨달았어요. 이건 단지 나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의 문제였어요. 어릴 때부터 한국의 끈기를 존경해왔어요. 한국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나아지기만 했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이젠 더 이상 조용히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존중을 요구할 때가 된 거예요. 아침에 읽은 뉴스가 다시 생각났어요.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의 방위산업회의에서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게 작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단순한 스케줄 문제가 아니란 걸 알았어요. 한국 방산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였어요. K-디펜스 엑스포에서도 세계 최첨단 군사기술을 선보였고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는 건 그저 일정 조정이 아니었어요. 그건 메시지였죠. K-디펜스 엑스포에 대한 기사를 읽었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군사기술은 그야말로 혁신적이었어요. 첨단 미사일 시스템부터 드론 기술까지 한국은 세계에 우리가 아무의 허락도 필요 없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계가 그걸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히 지도나 역사적 문제에 그치지 않았어요. 더 깊은 문제였죠.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였어요. 우리는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든 나라였고, 전쟁과 분단, 가난을 이겨내고 글로벌 플레이어가 된 나라였어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그 변화가 있었어요. 이번엔 단순한 사과나 수정으로 끝낼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조용히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가진 기술과 힘, 그리고 조용한 결심으로 세상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죠. 도서관 안은 여전히 북적거렸지만 저는 조용히 제 생각에 잠겼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했어요. 세상이 드디어 한국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똑같은 싸움을 반복하게 될까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한국이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소리쳐야만 들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행동과 기술, 그리고 결연한 의지로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죠. 시간이 흐르고 뉴스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더라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를 이끌고 있고 세상은 이제서야 그걸 알아가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우크라이나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나면서 마치 폭풍의 눈 속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주변은 계속 뉴스, 소셜미디어 토론, 그리고 공식 성명으로 휘몰아쳤지만 한국은 차분했죠. 시끄럽거나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제가 가장 감명받은 건 바로 그 점이었어요. 우리에게 던져진 무례함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조용한 힘으로 대응했거든요. 이건 마치 어렸을 때 엄마가 문제를 해결하던 방식 같았어요. 제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면 세상이 다 들리도록 울었는데 엄마는 절대 소리치거나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상처를 닦아주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죠. 그때 손이 얼마나 안정적이셨는지 아직도 기억나요. 요즘 한국도 그런 느낌이에요. 차분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가치를 아는 존재랄까요? 며칠 후 K-방산 엑스포 소식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기회였거든요. 전 세계의 나라들이 서울로 대표단을 보냈고 최신 기술을 보고 싶어 했어요. 미디어에서는 첨단 드론, 최신 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사이버 방어 기술 같은 얘기가 떠돌았죠. 그 모든 게 한국에서 설계하고 만들어진 거예요. 심지어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스텔스 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휴대폰으로 뉴스를 훑어보면서 그런 첨단 기술들이 화면에 비춰지는 걸 보는데 해설자들이 감탄에 차서 설명하더라고요.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만으로 유명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전 세계 방위 산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가장 놀라운 건 한국이 그걸 자랑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거창한 연설도 없고 화려한 헤드라인도 없었어요. 마치 한국이 그냥 조용히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면 세상은 그저 듣는 거예요. 도서관에 앉아 논문 더미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계속해서 엑스포 생각만 떠올랐어요. 거기서 걸어다니는 상상을 했죠. 각국 대표들이 우리 기술을 보며 호기심과 존경을 보이는 장면이 그려졌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건 단지 군사적인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한국이 이제는 단지 기술력으로만 평가받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어요.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도 꾸준히 노력하고 가치를 증명해 왔으니까요. 할머니가 자주 하셨던 옛말이 생각났어요. 물은 조용히 흐른다. 정말 간단한 말이지만 그 안에 많은 뜻이 담겨 있죠. 한국은 이제 파도를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흐를 뿐이에요. 차분하고 꾸준히 자기 자리를 만들어가면서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까요? 얼마나 더 우리가 우리 자리를 찾았다는 걸 세계에 알려야 할까요? 눈을 감고 그 생각을 지우려 했지만 자꾸만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답답했어요. 이미 한국은 세상에 우리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잖아요.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었고 전 세계가 우리의 문화를 소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크라이나 같은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지도 단순한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아팠어요. 마치 우리가 아무리 성장해도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보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겪은 고난, 이겨낸 전쟁, 그리고 혁신한 기술들을 그들은 보지 못해요. 엑스포의 모든 첨단 기술과 전 세계의 주목조차도 그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건 마치 멀리서 따라다니는 그림자 같았어요. 우리가 이미 존중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그걸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침묵. 사과도 없었고 우리가 받은 상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마치 우리 역사나 아픔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 했어요. 서울의 지도자들도 저와 같은 감정을 느꼈을까요? 답답하면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는 그 기분이요. 아마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절제된, 통제된 대응을 했겠죠. 크게 외치거나 요구하지 않고 조용히 포럼이나 회의에서 물러나면서 그러나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그게 먹혔어요. 세상은 주목했죠. 뉴스는 한국의 물러남이 어떤 의미인지 추측하기 시작했어요. 우크라이나의 방위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앞으로의 협력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은 소리 없이 자신의 주장을 확실하게 전했어요. 이게 바로 조용한 힘이죠.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 저도 모르게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이게 제가 아는 한국이에요. 강하고 끈질기고 흔들림 없는 나라. 이제는 누구의 인정이 필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그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세상이 지금은 주목하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갈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까요? 도서관에서 책을 챙겨 들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동안 그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았어요. 한국은 지금까지 정말 많이 왔어요. 하지만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도 분명했죠. 한국이 보여준 조용한 힘이 꼭 소리나 공격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어요. 때로는 가장 강력한 힘이란 조용히 흐르는 물처럼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한국은 계속 흐를 거예요. 꾸준하고 강하게, 마침내 세상이 우리를 제대로 보기 전까지. 폭풍이 지나가고 나니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바뀐 것 같았어요. 공기가 더 맑아지고 가벼워졌지만 제 머릿속은 마치 비가 다 그친 후에도 남아있는 작은 물방울처럼 여러 생각들로 가득했죠. 그 생각들은 그냥 지나간 독도 사건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한국이 보여준 조용한 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것들이었죠.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니에요. 그저 스탠포드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고민하는 학생일 뿐이에요.
그런데 최근 며칠 동안 뉴스를 보면서 세상을 보는 제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애원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마치 오랜 체스 경기를 하듯 신중하고 계산된 움직임을 보였어요. 모든 움직임에는 목적이 있었고 모든 결정은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죠. 마치 한국이 전 세계에 조용히 교훈을 주고 있는 듯 했어요. 제 작은 아파트에서 밤늦게까지 뉴스 피드와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며 보던 기억이 나요. 스탠포드의 제 친구들은 독도나 한일 간의 영토 분쟁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겐 그저 멀리 떨어진 나라의 문제일 뿐이었죠. 그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달랐어요. 저에겐 너무도 개인적인 문제였어요. 사실 독도는 그냥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돌덩이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그것은 한국이 겪어온 모든 일과 극복해온 모든 것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할머니께서 전쟁 후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국이 어떻게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섰는지 이야기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 이야기는 저에게 깊이 뿌리 박힌 기억처럼 남아있어요. 그리고 독도는 그 모든 생존의 상징이었죠. 핸드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세상은 우리를 몇 번이나 무시한 걸까? 그 생각은 화가 난 건 아니었지만 무겁게 느껴졌어요.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난 작은 나라였지만 이제는 글로벌 강국으로 성장했어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기술을 만들었고 우리의 문화는 전 세계로 퍼졌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작은 나라로 여겨졌고 여전히 과소평가되고 있었죠. 이건 더 이상 독도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존중의 문제였어요. 며칠 뒤 저는 캠퍼스를 걸으면서 그동안 읽은 헤드라인들을 떠올렸어요. 한국 기업들이 포럼에서 철수하고 국방회담이 취소되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사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죠. 그건 마치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처럼 조용하지만 확고한 움직임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은 그걸 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 한국이 그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 우리는 소리치거나 요구하지 않았어요. 짜증을 내거나 위협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우리의 행동으로 말했죠. 그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알아요. 당신이 그걸 못 본다면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예요. 저는 제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은지에 대해서요. 저는 항상 변화는 큰 목소리에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시위와 연설에서 나오는 줄 알았죠. 하지만 어쩌면 다른 방식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변화는 조용하고 꾸준한 행동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요. 당신의 가치를 요구하지 않고 보여줌으로써 증명하는 방식으로요. 한국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온 곳, 제가 속한 나라가 자랑스러웠어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싸웠던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라를 다시 세운 사람들, 벽돌 하나하나, 아이디어 하나하나로 만들어진 그 모든 것이요. 그날 저녁에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캠퍼스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마치 해가 지기 전 모든 것이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물드는 평화로운 고요함이었죠. 저는 잠시 멈춰서서 나무들이 살랑이는 소리를 들으며 깨달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작고 전쟁에 휘말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최고의 기술을 만드는 나라예요. 우리는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화를 가진 나라예요. 우리는 더 이상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존재와 기여는 그 자체로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요. 저는 저 혼자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의 제 인생에 대해 많은 계획이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도 그 조용한 힘의 일부가 되고 싶었어요.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행동이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그런 세상에서요.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폭풍은 지나갔지만 중요한 교훈을 남겼어요. 그 교훈은 앞으로 제 인생에서도 계속 가지고 가게 될 거예요. 세상이 한국을 주목했어요. 그리고 저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어요.